안녕하세요. 소리아빠의 독서여행 소리아빠입니다. 저는 평범한 서울의 40대 남자 가장입니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기록하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들을 또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늘지는 모르지만 구독자가 생기면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얼굴은 신비주의 컨셉으로 한번 가려보고 시작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가 지은 철학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선택했을 때는 철학 입문서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지만 머리글을 보고 대략적인 책들을 봤을 때 삶의 갖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철학자들의 생각과 또 해결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책이 되겠다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리아빠의 독서여행 첫 번째 시간은 머리글을 같이 보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컨셉 등을 같이 확인하고, 두 번째 시간은 내용 중에 발췌해서 서로의 의견과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겠죠. 네, 그리고 책의 내용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책을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책의 구매를 안 하게 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은이 야마구치 슈는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 헤이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이분은 인재 육성, 조직 개발,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인데 현장에서 철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지적 생산 기술, 직접 전략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머리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들은 왜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걸핏하면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기 일수인 철학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아스펜 연구소의 설립 계기가 된 1949년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제의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당시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는 리더가 교양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전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매사에 무지해도 되는 것일까? 참으로 강렬하다. 철학을 배우면 어떤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멋있어 보인다거나 현명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배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한마디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왜 철학을 배워야만 하는가? 로버트 허친스 교수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리더가 철학적 소양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다. 이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4가지 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직장인과 경영자, 일반 시민들이 직시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철학자들이 남긴 생각을 통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철학자가 문제를 마주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답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 답에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이것이 한동안 정론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현실이 변하면서 정론이었던 해답에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해답으로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철학자가 그 답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비판하며 다른 답을 제안한다.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제안, 비판, 재제안이라는 흐름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어젠다를 정한다. 어젠다는 과제를 뜻한다. 과제를 정하는 일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과거 수많은 철학자가 동시대의 비극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뇌하고 이야기하고 또 글로 남겼다. 인류는 지금까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교훈을 얻었다. 과거의 철학자가 어떠한 물음에 마주했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는 일은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당시에 그들처럼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을 배우는 일이다. 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는 대부분 실패한 경제학자의 노예다. 신랄한 지적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반복해온 비극을 우리는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비싼 수업료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을 발휘하는 인류,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인류로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비극을 토대로 얻은 교훈을 얼마만큼 배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단 프롤로그만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교양이 없는 지식인들, 교양이 없는 리더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하고 또 철학을 지금 현재 이런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의 시니어 파트너가 볼 때 기업의 구조 또는 또는 인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철학이 도움이 되는 방향들,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지금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에서 더 발췌하여 더욱더 많은, 제 생각에도 요즘같이 바쁘기만 한 또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또는 마음에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의 지식과 교양이 쌓이면 자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정말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조건보다도 더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했을 때가 저희 소리가 뱃속에 있을 때라 저의 생각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또 좋은 정보들을 얻어 그것을 활용하는데 정말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리 아빠의 독서 여행,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더욱더 느꼈던 점들, 또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점들을 가지고 리뷰하고 또 책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녹화가 계속되면서 더 개선되리를 믿고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 또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독서에 대한 생각과 철학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